그러면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한다? 여러분들은 주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편한 투자법입니까? 자, 오케이. 한국가스공사는 치고 올리네요. 어제 미증시 상황을 보게 되면 좋지가 못했죠. 다우 산업지수 마이너스 1.91% 빠졌고요. 나스닥 마이너스 2.55% 빠졌습니다. 이 시간 열리고 있는 미국 선물지수 S&P 500 선물지수 0.18 상승 중, 그 다음에 나스닥 100 선물지수 0.24 상승 중인데 어제 낙폭이 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어느 정도 그냥 자리만 좀 지켜주는 모습으로 보여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자, 나스닥과 다우가 뺐죠. 다우와 나스닥이 하락이 나왔는데 언론에서는 뭐라고 또 떠들고 있냐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이 연준의 연방준비은행의 걱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인플레이션을 옥죄이기 위한 강력한 경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분위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하락에 대한 이유를 찾기 위한 비겁한 변명일 뿐이고 빠져야 될 자리에서 빠진 것 뿐입니다.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렸죠. 다우와 나스닥이 현재 구간에서 빠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자리다. 나는 현재 구간에서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기보다는 하락과 조정을 보고 있다. 너무 많이 올라간 거라고 생각을 한다. 당연히 빠져야 될 자리라 라고 얘기를 드렸었습니다. 다우와 나스닥은 앞으로도 제가 봤을 때는 더 빠져야지 정상입니다. 현재 올라왔던 거는 단순히 그냥 기술적 반등 구간에 딱 그 수준 뿐인 거예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구간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편하냐면 주린이 분들은 기술적 반등 구간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기 거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 이런 거라 생각을 해요. 우리가 높은 5층 높이에서 여러분들이 테니스 공을 떨어뜨린다고 합시다. 그러면 테니스 공이 쭉 떨어지다가 바닥을 찍으면 어떻게 돼요? 공이 통 튕기죠. 그 튕기는 게 바로 뭐예요? 기술적 반등 구간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이 정신은 앞으로 더 빠져야 됩니다. 자, 국내 증시도 제가 거의 8월달 내내 여러분들에게 강조를 해드렸던 내용은 뭐냐, 지수가 많이 올라왔다. 지수가 많이 올라왔고 기술적 반등 구간에 접어들었으니 끝났으니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손실금을 최대한 줄이고 손실률을 줄인 상태에서 최대한 많은 종목을 현금화 시켜놓는 걸 해야 된다 라고 제가 하루에도 몇십 번씩 여러분들에게 매일마다, 그것도 아침마다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빠지기 시작하죠. 많은 분들이 현금화를 시켜놨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힌트를 드린 거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제가 지수 빠질 거 대비해서 인버스나 곱버스 쪽을 공부를 좀 해라 라고 얘기를 해드렸고, 실질적으로 저는 곱버스를 가지고 있다고도 여러분들한테 방송 중에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인버스나 곱버스 가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수는 앞으로 더 빠져야 됩니다. 전저점 코스닥이 712 구간인데 저는 712 라인까지는 한 번 더 찍어주기를 개인적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왜? 지수의 낙폭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구간을 만들어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떨어진다고 걱정을 하고 지수가 작살난다고 걱정을 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한 종류의 유형은 하나뿐입니다. 뭐냐? 아직도 주식을 어마어마하게 들고 있는 사람들은 지금도 하락 구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아직도 걱정을 하고 있죠. 떨어질 거를. 근데 이미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금화를 많이 시켜놨고 인버스나 곱버스를 사 놓은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지금의 지수 하락을 어떻게 보겠어요? 지수 하락을 즐기고 있겠죠. 자, 인버스나 곱버스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을 드릴게요. 주인이 분들이 계시니까. 자, 인버스나 곱버스는 종목 이름이 아닙니다. 이거는 주가지수 연동상품이에요. 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버는 게 있고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돈을 버는 게 있어요. 일반적으로 주식은 우리가 올라가야지만 돈을 벌잖아요. 근데 이거는 주가지수랑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인버스는 주가지수가 떨어지게 되면 그만큼 수익률이 나오는 겁니다. 지수가 지금 떨어지고 있죠. 지수가 떨어지는 거는 인버스로는 수익권이에요. 수익권. 종목, 주식의 종목이 아니라 주가지수 연동상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버스는 내려갔을 때 돈을 버는 거, 곱버스는 여기 곱하기 2를 하는 거예요. 곱버스는 곱하기 2입니다. 반대로 주가지수가 올라가게 되면 돈을 버는 지수 상품을 레버리지라 그래요. 레버리지 상품들은 주가지수가 올라가면 돈을 벌게 됩니다. 이거를 이제 인버스, 곱버스라고 해요. 자, 어찌됐건 더 자세한 거는 궁금하시면 유튜브나 네이버를 통해서 한번 찾아서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인버스, 곱버스, 레버리지 이런 식으로. 자, 아직도 지수에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부터 뭘 하면 되냐? 차분하게
쳐다보면 되는 겁니다. 지수가 어디까지 떨어질 것이냐. 자, 그럼 다음은 우리는 어디서 잡아야 되냐라는 게 문제인데, 자, 기본적으로 하락이 나오고 난 이후에 반등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자, 반등이 나오게 되면 여기서부터 또 빠집니다. 그리고 나서 상승이 나와요. 근데 이 상승의 폭이, 잘 들으세요, 첫 번째 상승의 폭보다 두 번째 상승의 폭이 더 작습니다. 어떤 식으로 그려지느냐, 이런 모습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런 모습 이해 가시죠? 이런 모습으로 주가는 하락을 하고 바닥은 빠지지 않고, 주가의 상승 포인트는 이런 식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저점은 깨지 않고 고점은 점점 낮아지는 이 상태가 지속이 되다가 이 상태가 벗어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면 이때 매수를 때리면 되는 겁니다. 다만 여기서 이런 그림이 그려질 때까지 시간 조정이라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정말 주식 잘하는 사람들은 이러한 구간대에서 짧은 반등이라도 노리고 들어가는 구간들이 있고, 좀 더 안정적으로 하려는 사람들은 완전히 하락의 추세가 멈추고 턴 어라운드를 할 때 들어가는 케이스가 있고, 이해 가시죠?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한다? 여러분들은 주식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거는 하락장이 끝나고 난 이후에 나올 수 있는 주식의 패턴 중에서 정말 기본 베이스 오브 베이스예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지수 바닥 찍어줄 때까지 빠져라 내나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인버스 갖고 계신 분들은 지수 빠질 때까지 가만히 들고 계시면 되고, 현금화 시켜 놓으신 분들은 빠져라 가만히 기다리면 되고, 이 얼마나 편한 투자법입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겠죠? 자, 장 시작합니다. 자, 안전빵으로 하나 갑시다. 안전빵으로 하나. 한국가스공사 42,850원, 한국가스공사 42850, 목표가 44150, 손절가 40500, 40500. 자, 이거 하나만 더 들어가 봅시다. 현재 시간 9시 2분, 현재가 2015원, 종목명 페이퍼코리아 2015원. 자, 오늘은 두 개만 공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절가 1890원. 자, 오늘은 페이퍼코리아와 한국가스공사 두 종목만 가지고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한국가스공사 어디 보자. 한국가스공사가 얼마냐, 목표가가 44,150원이네. 자, 오케이. 한국가스공사는 치고 올리네요. 사조동화원이 결국은 올리네요. 사조동화원이 여러분들 결국에는 올리네. 어제 못 갔었는데, 어제도 살짝 찍고 내려왔었는데 사조동화원이 결국은 올려. 사조동화원 갖고 계신 분들 매도해서 수익들 챙기세요. 오늘 아침에도 사조동화원 들어갈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고민하다가 그냥 어제 추천한 거니까 오늘은 패스하자. 어차피 갖고 계신 분들은 갖고 계실 건데 라고 했는데, 사조동화원이 결국은 다시 올리네. 사조동화원 제가 얼마까지 열려있다 그랬죠? 1570원까지는 열려있다 그랬어요. 사조동화원도 적당히 수익 보고 나오세요. 어제 오늘 이 쓰레기 같은 장사에서 이만큼 수익 내주는 라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것도 라이브 방송에서 몇천 명의 시청자를 데리고 이렇게 제끼는 데가 없어요. 여러분들 수익 챙겨서 수익들 챙겨 놓으세요. 치킨값이라도 벌었으면 됐어. 손실만 안 봤으면.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주세요. VIP 가입 문의는 회사로 전화주시면 됩니다. 1833-6014 1833-6014. 그리고 우리 VIP 회원님들, 지금 제가 교육 영상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9월 중으로 교육 영상을 다 완료할 거예요. 교육 영상 20개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교육 영상 다 찍어지는 대로 우리 VIP 회원들한테는 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메일로 발송을 해드릴 테니까 우리 VIP 회원들은 교육 영상 좀 잘 보시면서 주식에 대한 기초적인 것부터 다시 좀 정립을 좀 해놓으세요. 제가 시간이 남아 돌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1년에 100만원, 한 달에 8만원도 안 되는 이 돈을 받으면서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어찌됐건 여러분들 실력을 조금이라도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 저도 제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영상을 만드는 거니까, 우리 VIP 회원님들은 9월달 중으로 제가 영상 만들어서 메일로 다 발송을 해드리게 되면 시간 나실 때마다 교육 영상을 좀 보면서 여러분들 스스로 혼자의 힘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끔 노력을 좀 하세요. 아시겠죠? 거기에는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 많은 것들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삼성전자는 어떻게 될 것 같냐고요? 삼성전자 이야기 한번 해드릴게요. 자, 보세요. 삼성전자를
삼성전자를 볼 때 여러분들은 잘못 보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삼성전자를 항상 볼 때는 뭐부터 봐야 되냐면 삼성전자 최저점을 봐야 돼요. 최저점. 자, 삼성전자 최저점이 얼마예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삼성전자 개별로 놓고 보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무조건 개별로만 놓고 보면 안 됩니다. 뭐랑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냐면 지수랑 같이 연동해서 봐야 돼요. 지수랑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됩니다. 자, 삼성전자가 최저점이 55,700원이에요. 현재가 기준으로 본다 그런다면 고점이 저점 대비 지금 6.64%가 올라와 있는 구간이에요. 삼성전자는 지수랑 제가 봐야 된다 그랬죠. 삼성전자 지수가 코스피죠. 자, 코스피 보세요. 저점 대비 지금 얼마가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까? 7.69%가 지금 자리를 잡고 있어. 삼성전자랑 키키야 1%밖에 차이 안 나죠. 결국에는 삼성전자와 지수는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느냐? 삼성전자가 코스피 내에서 시가총액을 담당하고 있는 게 20%입니다. 20%. 시가총액. 예를 들어서 거래소에 존재하는 모든 종목들을 편하게 예를 들어서 1조라고 계산을 했을 때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2천억이란 수준이에요. 2천억. 그래서 삼성전자와 지수는 항상 똑같은 수준으로 움직이게 돼요. 자, 삼성전자가 그동안 실적이 안 좋았습니까? 아니죠.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게 나왔어요. 그런데 왜 삼성전자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 자빠지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지수가 자빠지니까 같이 자빠지는 거예요. 자, 지금은 지수가 예를 들어서 쭉 빠지는데 삼성전자 나 홀로 움직인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이런 일은. 얘는 개별주가 아니에요. 이해 가시죠?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가 얘기를 하죠. 전체적인 지수의 상황을 지금 누르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목을 잡고 잡아놓고 있는 이 문제, 이게 제일 큰데 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이 됐느냐? 해결이 되지 않은 상태예요. 더군다나 우리 같은 수출 국가는 우리나라가 뭘로 먹고 사는 나라예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무언가를 생산해서 작업자족하는 나라예요? 아니죠.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위로는 북한이 있고 옆으로는 중국이 있고 밑으로는 일본이 있고 사방이 꽉 막힌 나라입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은 옆 동네밖에 없어. 바다로 나갈 수 있는 길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나라는 수출 국가예요. 수출 국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원달러 환율입니다. 근데 원달러 환율이 지금 1340원이에요. 이 말은 즉슨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게 15년 만에 원달러 환율이 지금 최고치를 돌파한 거예요. 15년 만에. 기본적으로 계속해서 누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게 1200원에서 1250원 높아야 1260원까지 이 안에서 놀지 않는 이상 인플레이션 자체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주가의 하방이 누를 수밖에 없는 구간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 어떻게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길이 나옵니까?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은 지수가 앞으로 뻔히 누를 게 뻔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못 올라가요. 여기까지는 55,700원까지 저는 다시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 저는 자 삼성전자를 앞으로 한 3년, 5년으로 보겠다라면 지금 사야지. 이만한 매력적인 가격이 어딨어. 5년 주기로 본다 그런다면 6만원 밑에다 목숨 걸고 사야지. 근데 당장에 지금 올라갈 거 생각한다? 라고 한다 그런다면 사면 안 돼요. 당장에 절대 못 올라갑니다. 천천히 사도 늦지 않아요. 천천히 사도. 급하게 안 사도 돼요. 아시겠죠? 차라리 근데 저는 그래요. 개인적으로 앞으로 5년을 여러분들이 보고 매매를 한다 그런다면 저는 삼성전자 안 삽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다만 삼성전자를 살 바에는 저는 2차전지 관련된 거 몰빵시켜 놓죠. 저는 무조건 2차전지라고 봐요. 2차전지 말고는 향후 우리나라 5년 안에 정말 먹거리는 없다고 봐. 2차전지만이 저는 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페이퍼코리아 목표가 2075, 그 다음에 손절가 1890입니다. 이 가격대로만 하세요. 자, 단타를 종목을 소개시켜 드리긴 했지만 기본적으로 전 종목들 거쳐서 빠질 거예요. 지수가 아직 밑으로 열려있는 구간이 제가 많이 남아있다고 했습니다. 큰 돈 가지고 절대 매매하지 마시고 조그만 소액으로만 매매를 진행을 하시는 구간이에요. 자, 그리고 VIP 회원분들은 오늘 제가 종목 하나 드렸습니다. 단타 종목 하나 드렸으니까 한번 결과를 끝까지 지켜보도록 합시다. VIP 가입 문의는 1833-6014로 전화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감사합니다. 갈게요. 안녕.